유재석 씨가 드디어 이 사람에 대해서 입을 열었네요. 안진용 기자님. 네, 조세호 씨입니다.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휩싸이면서 유재석 씨와 함께 진행하던 유퀴즈 온 더 블랙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을 했죠. 이후에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유재석 씨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홀로한 녹화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에서 유재석 씨가 이 방송 현장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또한 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백이 뭐냐면은 퀴즈를 맞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백 안에서 선물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백인데 왜 자기백이냐면 2018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는 서로를 큰 자기, 작은 자기라고 불렀고 또한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을 자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만큼 상징적인 가방인데 그게 이제 유재석 씨 곁에 있다. 그 얘기인즉 원래 이걸 관리하던 조세호 씨는 곁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입을 열었는데 가방이 제 옆에 있다. 가방 주인이 지금이라고 말을 잊지 못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김묘성 기자님, 유재석 씨도 사람인지라 오랫동안 같이 촬영도 하고 방송도 하고 수많은 방송도 같이 했던 조세호 씨 인간적으로 걱정도 되고 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멋쩍은 웃음 지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사안이 멋쩍은 웃음만 짓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란 걸 누구보다도 유재석 씨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시청자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끝만 흐린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우리 조셉,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이번 일로 인해서 유퀴즈를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오늘 막상 저 혼자 유퀴즈를 진행해야 한다 생각하니 참 이러면서 좀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다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듯이 조세호 씨의 말을 빌렸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재석 씨도 저 얘기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 또는 고심도 했을 것 같은데 혹시요 제가 짓궂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김현주 평론가님 저 발언 조세호 씨에 대한 손절인가요? 뭔가요? 그래서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동 출연자로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조세호 씨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불거진 사안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혹은 물의를 빚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었죠.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이해하고 계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처럼 방영 일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출연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토크쇼라든지 혹은 녹화나 생방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글쎄 개인적으로 손절이야 있겠냐마는 하지만 시청자들께 큰 무리를 빚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하고 앞으로 좀 더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라고 조언하는 것은 방송계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유느님으로 불리는 유재석 씨의 저 얘기를 들은 시청자 아마 저 방송을 본방사수한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반응을 누리꾼들은 보이고 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반응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를 일으킨 출연자가 하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가 여러 명 있었던 게 아니라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콤비처럼 둘이서 수대 손님 한 분을 모셔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유재석 씨도 이거를 어떻게 언급하고 넘어갈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리꾼들이
의원들이요. 같은 출연자로서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게 부적절하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 아니냐. 이걸 왜 대놓고 얘기하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에는 친했던 동생에게 자신을 돌아봐라, 스스로 돌아봐라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유재석이다.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허준 변호사님. 조세호 씨가 그 정확한 엊그저께 입장이 뭐예요? 조세호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뭐 하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조세호 씨의 이 사안은 그러면 스스로 뭐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겠다,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 지금 그렇게 밝혔다는 건데 이게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같이 사진 찍힌 사람한테 제발 아니라고 와서 말 좀 해줘 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이게 뭐 어떻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된 게요. 그러니까 이걸 의혹을 처음에 제기를 했던 제보자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세호 씨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조폭과 친하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 단순 친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선물만 주고받았다는 거 가지고 이걸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이 제보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세호 씨가 단순히 조폭과 친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해놓고 사실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왔고 여기에 조세호 씨가 깊숙이 가입이 돼서 같이 이걸 운영했다라는 취지 의혹을 또 터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세호 씨가 하차를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갑자기 그러면은 나도 이제 더 이상 터뜨리지 않고 맞아요. 의혹을 묻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조세호 씨에게 일종의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확인도 못했고 그렇죠. 의혹 제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조세호 씨는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하차를 했지만 결국 그리고 본인이 이제 도박과는 관련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불법적인 일과는 관련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정면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맞서서 해명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세호 씨가 정말로 뭐가 있어가지고 하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무성한 채로 일단락이 지어져 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제보가 더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수사 대상이 되기도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지 수사로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더니 의심을 불식시키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답니다. 그 의심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는 저희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반가운 이름 박세리 씨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자기 아버지 부친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일었고 이후에 며칠 후에 박세리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아마 저 눈물의 기자회견 안진용 기자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그때 저 영상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눈물 흘릴 줄 본인도 몰랐다는데 눈물 흘렸을까 막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자,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네.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로
그리고 이렇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어제 1심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부친 박 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도장인 거죠. 네. 그리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요 지금 증거로 지금 박세리 씨 측이 지금 이 공개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친은 자신이 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를 했으나 실제로 권한 위임이나 직책은 없었고요. 네. 이를 알게 된 재단 측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게 아니라 박세리가 운영하는 재단 측에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에 대해서 부친은 딸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묵시적 위임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방금 기자회견을 보셨으면 네. 실제로 박세리 씨가 위임을 했을지 안 했을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1심이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물론 집행유예라서 실형은 살지 않지만 어쨌든 유죄는 유죄인데 허준 변호사님 재판부는 왜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아까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박세리 씨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이 재단 도장을 도용해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재단이 참가할 의사도 없는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에 박세리 씨의 이름을 팔아서 희망재단에서 마치 박세리 골프학교를 운영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업 참가하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재단 쪽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업에 참여할 원래 의사도 없었고 설령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업계획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럴 만한 권한을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게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아마 딸이 운영하는 희망재단이 법률상 구별되어 있는 주체인데 마치 이것을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딸에게 이런저런 골프를 가르치고 딸을 다 케어하고 컨트롤했던 것처럼 박세리 희망재단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사익을 취한 상황도 아니었고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에 박세리 희망재단이 골프학교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딸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딸 아버지 관계니까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엄격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요. 네.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이 재단은 박세리 씨와는 엄연하게 구별되는 주체이고 이 아버지에게 네. 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한 어떠한 권한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권한이 법률상 없는 걸 알면서도 네. 이런 실체적인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마치 법률상 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6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박세리 씨는 다시는 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을지 모르겠지만 김묘성 기자님 최근에 또다시 눈물을 보인 일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 방송에서 박세리 씨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서 그 가정 환경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여서 다시 한번 또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골프를 시작했던 것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있었을 때 가정이 매우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린 겁니다. 어머니께서 우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됐을 때 빌라를 담보로 대출금을 빌렸고 이자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조금만 갚을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또 당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공 하나하나 허투루 안 치게 됐다고 세상에. 이를 악물고 거듭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또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던 엄마 생각에 또 눈물을 흘렸군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 한 명을 댔다는데 누굴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문화예술 방면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었잖아요. 고 이 회장께서. 그런데 불구하고 또 운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에게는 은인과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박세리 씨가 국내에서 처음 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골프는 뭐 특히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라는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개인 후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개인적인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미국행도 가능했던 것이고 아, 지금 사진 봐도 모자에 그 삼성 S 로고, 삼성 로고 있네요, 진짜. 그래서 진짜. 골프 여제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에. 그래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 고마웠던, 정말 도와줬던 그 마음, 은인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떠올렸는데, 다시는 우리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눈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뉴스파이터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아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3m 굉장히 높습니다. 3m의 하구뚝의 위로 붕 솟아오른 것은 다름 아닌 소형 SUV 차량이었습니다. 어머나. 지난 12일 전남 목표시의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어머. 어떤 일인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뭘까요? 나란히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와 소형 SUV입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우측으로 차선 변경 시도하죠. 소형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 하더니 결국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소형차는 휘청거리다가 방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났고요. 도로에서 튕겨나간 소형차는 이렇게 3m 높이의 하구뚝에 올라가서야 멈췄습니다. 화물차는 아무런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 화물차 운전자 차체 충격이 느껴졌을 텐데 지금 어디를 내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아서 굉장히 뭐 시끄럽다라든가 이런 상황도 아닌 그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속 60km 정도 도로였던 걸로 봐서 엄청난 고속이어서 마치 쌩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충격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가벼운 사고도 세상에. 아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영역이 아니라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이 운전자를 잡아서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블랙박스 같은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흔히 이런 경우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자가 직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런 것들도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히 저 화물차 운전자는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은 확인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김현주 평론가님, 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지금 안전입니다. 지금 많이 안 다쳤을까요? 글쎄요, 보는 상황으로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런 사고 수습 없이 떠나간 화물 차량 때문에 이 뒤에 블랙박스, 지금 저 영상을 제공한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이 네. 그 차를 멈춰 세우고 해당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내리도록 하고 그리고 신고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 네. 고마운 일이죠. 이 소형차가 밀려 올라간 곳이 이제 3m 높이의 하구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기 저 아파트 단지 지나면은 바다가 있었대요. 아이고,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피해 차량은 차축이 부서질 정도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60대 운전자 다행히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 화물차 운전자 법의 처벌 달게 받길 바라겠습니다.